손님은 전생에 살생을 않고 덕을 쌓으셨으니 한평생을 유복하게 사실 깹니다. 산을 내려가면 손님의 평생 인연을 만날 테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말과 함께 노승은 암자 안으로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산에서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한 현숙한 여인과 인연이 맺어져서 평생을 해로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한국 민담 신기한 전생인연 2편을 양평 아침고요 수목원의 빨간 양귀비꽃과 그 밖의 여러 꽃들을 보며 읽어볼까 합니다. 전생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대 민담들에서는 전생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 민담도 예외는 아니죠. 오늘 소개해드릴 전생 이야기는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반집에서 편하게 살던 여인은 왜 그 삶을 버리고 숫구이 부인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왜 부잣집 사위는 옹기장수와 부인을 바꿔가면서 거친 삶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모두 전생과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아침고요 수목원의 싱그러운 꽃들을 보며 이야기들을 들어보실까요? 사람들에게는 전생이 있어 그 인연이 현생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옛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좋은 가문에 재산도 많은 데다가 학식이 깊어 일찍 벼슬길에 나가니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양반과 결혼해서 잘 살던 아내가 어느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집을 나갔는가? 그것 참 희한한 일이로다. 양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내가 집을 나간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이거 억울한 것보다도 궁금해서 안 되겠다. 찾아내서 연유를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양반은 마부를 한 명 데리고 팔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돌아다니던 양반은 어느 날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어떤 허름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숯을 구워서 먹고 사는 숯구이의 집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 나간 아내가 그 집에 살면서 숯구이 마누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니 양반은 그만 기가 탁 막히고 말았다.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두고서 숯구이 마누라라니? 그랬건 말았건 여자는 상을 차린다고 숯구이 남편과 함께 분주히 몸을 움직였다. 얼굴은 숯검정에 절었지만 어찌나 표정이 편안한지 살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다. 볼수록 기가 막힌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양반은 길을 나서면서 여자에게 말했다. 잘 살구려. 잘 가세요. 인사를 받고 떠나오면서도 양반은 도저히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었다. 때마침 멀리 한 암자가 눈에 띄고 백발 노승이 거니는 모습이 보였다. 양반은 암자로 다가가서 노승에게 합장을 했다.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양반은 의아해서 물었다. 제가 올 줄 알았다고요? 하하, 무언가 숙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던가요? 양반은 노승이 도인임을 깨닫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렇습니다, 노스님. 이 어리석은 사람을 좀 깨우쳐 주세요. 우리 아내가 나를 떠나서 숫구이한테 간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전생의 인연이지요. 이 말을 시작으로 노승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손님께서는 전생에 어느 절의 스님이셨답니다. 아주 착한 분이셨지요. 길을 가면서 혹시라도 벌레를 밟지 않을까 바닥을 보고 다닐 정도로요. 어느 날 그 스님은 길을 가다가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었지요. 그때 옷에서 이 한 마리가 슬슬 기어 나왔답니다. 스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 이를 옷에서 떼어서 바위 아래 풀포기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가던 길을 갔지요. 얼마 후 그 바위 아래에 웬 멧돼지 하나가 와서 누웠답니다. 그러자 풀포기 위에 있던 이는 멧돼지 몸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멧돼지 몸으로 들어간 이는 평생을 그 몸속에서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양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노승을 바라보자 노승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그 멧돼지가 현생에 숫구이로 태어나고 이는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여인은 한때 스님의 몸에 깃들었던 인연으로 손님의 아내가 되어 은공을 갚은 것이랍니다. 하지만 스님이 이를 떼어서 내려놓았던 탓에 손님 아내로 길이 머무르지 않고 훌쩍 떠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저 숫구이 남편을 얻어서 전생에 자신을 평생 용납해 주었던 은공을 갚고 있는 중이랍니다. 평생을 저렇게 잘 살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는 양반을 향하여 덧붙였다. 손님은 전생에 살생을 않고 덕을 쌓으셨으니 한평생을 유복하게 사실 겁니다. 산을 내려가면 손님의 평생 인연을 만날 테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말과 함께 노승은 암자 안으로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산에서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한 현숙한 여인과 인연이 맺어져서 평생을 해로했다고 한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부잣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찌나 부지런하고 착실한지 주인집 어른의 눈에 쏙 들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는 그 총각을 외동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고 살림을 나누어 주어 살게 하였다. 아내를 얻은 청년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다. 자식도 생기지를 않고 재산이 솔솔 줄어서 없어졌다. 처갓집에서 살림을 대주어도 자꾸만 돈 쓸 일이 생겨나서 금세 바닥이 나고 말았다. 처갓집에서 대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청년은 면목도 없고 답답하기도 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범의 밥이 될 요량으로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맨 끝에 하얀 범 한 마리를 발견한 청년이 소리쳤다. 나는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니 어서 나를 잡아먹어라.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허연 영감으로 변하더니 눈썹 하나를 뽑아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 눈에 대고서 세상을 살펴봐라 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청년이
호랑이 눈썹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눈 위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살펴보니 세상 사람들 모습이 가지각색으로 보였다. 자신은 분명 사람의 모습인데 아내는 암탉으로밖에 안 보였다. 아하, 이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게로구나. 청년이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웬 옹기장수 부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청년이 호기심에 호랑이 눈썹을 대고서 부부를 살펴보니 여자는 사람의 모습인데 남자는 장닭이었다. 청년이 옹기장수를 불러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그래, 댁의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도 마시오. 무엇가 씌었는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수다. 하는 것이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라오. 내가 관상을 보니 우리 부부와 당신 부부는 인연이 엇갈린 게 분명해요. 우리 한번 짝을 바꿔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 볼까요? 아내들도 일이 안 돼 답답하던 터라서 두 부부는 서로 짝을 바꾸어서 살기로 결정했다. 옹기장수가 부잣집 사위 자리로 들어오고 청년은 옹기짐을 짊어지고서 길을 나섰다. 그 후로 청년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옛 처갓집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청년은 궁금한 마음에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갔다. 보소, 요즘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옹기장사 하던 사람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말도 마시오. 하는 일마다 어찌 잘 되는지 부자가 되고 자식도 낳았답니다. 댁내 살기가 힘들거든 여기 와서 함께 삽시다. 그런 말 마시오. 나도 그새 남부럽지 않은 큰 부자가 됐다오. 자식도 둘이나 낳았고요. 그렇게 그들은 짝을 바꾼 뒤로 일마다 술술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